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같은 확률이 성립할 때 얘를 구해야 해요. 그럼 A, B가 독립이면 여 사건끼리도 독립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독립 사건이니까 개별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게 6분의 1. 그럼 얘가 3분의 2니까 얘는 4분의 1이어야겠죠? 이제 곱하면 6분의 1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PB의 확률은 1 마이너스 PB 여사건의 확률을 해주면 되고 4분의 3이죠.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확률 변색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쟤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가 변수의 구간이고 얘는 기울기가 음이어야겠죠. 이 원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생기면은 요 해당안에서 여기 확률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역이. 맞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제 그림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이고 그럼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요거 넓이 다 합치면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길은 양수니까 4고 얘도 양수니까 얘인 거죠. 얘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곱하고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8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확률 값은 1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도형의 닮음으로 풀겠죠. 1대 4잖아요. 넓이 B는 그죠 16대 1이 되는 거죠. 제곱비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16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16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일단 빼기 빼기니까 여기 더하기 8분의 1이 되어서 요 계산 다 하면 16분의 3이 되는 거죠. 정답은 16분의 3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확률 변색수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고 평균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랑 분산을 구해보려. 그럼 우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9분의 2는 1. 그러면 요거 넘기고 9까지 다 곱하면 9b제곱 더하기 18b 그리고 빼기 7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3b 더하기 7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b는 얼마?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였던 거고 얘는 9분의 1이었던 거고 두 번째 평균은 변수랑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평균 구하는 거는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9분의 2a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9분의 2a는 넘겨서 9로 통분까지 다 시키면 마이너스 1은 빼기 9고 그 다음에 이건 더하기 12 그리고 더하기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9분의 4라서 a는 2였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랑 여기 구했어요. 그때 얘는 그러면 2고 요 분사는 더하기 빼기는 버리고 요 변수 앞에 있는 건 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v 3x 더하기 1은 9 어이구 죄송합니다. vx랑 같은 거고 그럼 분산 구하는 식은 제평평제잖아요.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 그러면은 3분의 4, 2, 8 그다음 변수 제곱해서 9분의 1 곱하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까 2였죠. 그리고 제곱해서 얘랑 곱하면 9분의 8 그럼 얘가 변수 제곱한 거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빼기 평균의 제곱은 1이죠. 평균이 얘니까. 맞죠? 그럼 얘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요거는 1 빠지고 3분의 8이네. 3분의 8 이해됐나요? 그럼 이 값은 3분의 8을 집어넣은 거니까 요거 24였네요. 24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건 24 두 개 합치면 26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어느 과수원에 생산하는 귤 한 개 무게는 평균이 90이고 편차가 6인 정기분포를 따라간대요. 이 과수에 생산하는 귤 중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 36개의 평균이 얘 이상 확률을 구하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88 이상 뭐가? 그쵸 얘죠. 표본 평균 89 지금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변수를 표준화 시키면은 88 빼기 요거는 모평균이랑 같은 거죠. 모집단 평균이랑 표본 평균 같은 거고 주의해야 될 게 표준 편제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럼 36개니까 루트 n분의 편찬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변수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얘도 89 빼기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p 마이너스 2부터 g가 마이너스 1까지 지금 얘를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표준화시키면 평균은 0이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1에서 2까지는 같이 대칭성고에서 그럼 0에서 2까지 0에서 1까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잖아요. 맞죠? 정답은 얼마? 0.13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3이고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이 12일 때 얘에서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변수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y를 넣고 x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 y는 2x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얘는 4x제곱 빼기 24x 더하기 36이잖아요. 근데 평균은 더하기 빼기로 다 뜯을 수 있는 거죠. 숫자 곱으로도 뺄 수 있고. 그럼 얘는 4, 2 변수 제곱 빼기 24, 2x, 36의 평균은 그냥 36이죠. 이렇게 나타내게 되네요. 그럼 얘는 48에 48, 4 곱하기 12죠. 빼기 72 더하기 36. 그럼 계산하면은 빼기 24 더하기 12죠. 12. 그 정답은 12.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 점수는 평균이 60이고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라간대요. 그리고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한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1등을 받는다고 한대요. 동점자는 없대요. 그리고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는 섞여 있잖아요. 뭐가? 점수랑 여기 도수랑.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정수예요, 점수. 이해되죠? 평균이 60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점수에 대한 축이고, 그리고 상위 4%는 확률 값을 도수로 의미하죠. 도수는 여기에 표시돼요, 넓이로. 그럼 상위 4%는 여기 0.0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0.46이겠죠. 정규분포니까 절반 0.5, 이거 두 개 합치면 0.5니까. 이해가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는 여기 점수 값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수에 해당하는 요 값을 A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요거를 표준화 시킬 수 있겠죠. 요걸 이용해서. 그럼 여기 요거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얘 60을 표준화 시키면 60 마이너스 60에 표준 편차 8에서 0이고, 그 다음에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얘가 1등급에 들기 위한 최소점이잖아.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A 빼기 얘도 평균을 빼고 편차를 나누는 게 표준화시킨 점수인데, 그럼 이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로 바뀌면서 요거를 활용하면은 이 변수가 g가 될 때는 이게 0이고 1.75일 때 해당하는 여기 확률 값이 0.46점 이렇게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인 거죠. 그러면은 A 빼기 60 마이너스 8 합격하기 위한 최소 점수가 1.75 표준화시킨 요 값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A는 8 곱하기 1.75 더하기 60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1.75 곱하기 8 하면은 8, 5, 40, 8, 7에 56, 그 다음에 요거 하면 14.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용용 떼니까 얼마? 74인 거죠. 74. 정답은 74.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은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n의 배수가 적힌 공이 있는 사건을 AN이라고 그래요. 옳은 것을 구하면 얘가 서로 배반 사건이므로 배반 사건이 정의는 뭐죠? 그쵸? 이거랑 얘랑 0인 거죠. 그럼 10보다 같거나 작은 자연수에서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뽑는 거에 공통은 없잖아요. 배반 사건 맞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네요. 독립의 정의는 뭐죠? 개별 사건의 확률 곱이 곱 사건의 확률의 곱이랑 같은 게 독립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얘는 0인데 얘가 0이 아니죠. 둘 다 확률값이 있으니까. 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죠, 이거. 그래서 얘는 아닌 거고. 2번. 얘랑 서로 독립이네요. 그럼 독립을 확인하기 위해서
2의 배수인 사건의 확률, 5의 배수인 사건의 확률을 곱했을 때 요 곱 사건의 확률과 같아지면 되는 거고,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10분의 5개니까 그죠? 10분의 5. 5의 배수는 2개죠. 50. 10분의 2. 그럼 2와 5의 공통인 배수는 10밖에 없잖아요. 그럼 10개 중에서 1개. 얘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맞네요. 두 사건 독립 맞고. 다음 얘는 이 조건부 확률은 얘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분의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2죠. 그거 중에서 2의 배수, 5의 배수가 동시에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그죠? 요거죠. 요거 구해놨잖아요. 아까 10분의 1 더하기,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5의 배수가 얘니까 나올 확률이 얘의 반대는 10분의 8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2의 배수는, 그러면 2의 배수가 2, 4, 6, 8, 10인데 5의 배수가 아닌 거 몇 개? 4개잖아요. 10분의 4인 거고, 그게 2의 배수의 확률은 2분의 1서 얘가 성립한지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계산하면, 번분수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요것도 8분의 4니까 2분의 1 성립하죠. 얘도 맞네요. 그래서 5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얘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 확률에서 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결국 이 확률이 얘랑 같아진단 말이죠. 독립이기 때문에 얘의 확률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냥 요거 2개 더한 게 P의 확률의 2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됐죠?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편차가 20분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평균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모집단에 대한 이러한 정보가 있고, 이 중에서 N명을 추출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얘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얘일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뢰 구간의 식은 공식이 표본 평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몇 프로? 95%는 요 확률이죠. 이 95%. 예전 신뢰계수 1.96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를 따라가는 거죠. 20. 그리고 얘가 모 평균이고, 그리고 표본 평균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집단에 대한 모 평균은 이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95%의 확률로.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고, 그럼 이에 각각 111.7, 126.9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11.7.1, 이거 자체가 126.9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2개를 더하면은 이거 2개 사라지고 2x바는, 그리고 얘에 더하면 소수점 올라가고 127, 127 더하면은 244네요. 그래서 여기 표본 평균은 122였단 말이죠. 이 문제에서.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둘 중에 아무 데나 넣고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122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26.99. 그럼 이거 이항하면은 4.9네. 4.9 맞죠? 그러면은 요거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루트 n 여기를 보내고 4.9에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4.9분의 1.96 곱하기 20을 한 게 루트 n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0 하나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0 하나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요거는 49분의 요거 그냥 2 곱한 거죠. 그럼 2 곱하면은 392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게 루트 n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 49로 나누면 8이죠. 8. 8, 9, 72, 32니까. 그래서 루트 n은 8이었으니까 n은 얼마였던 거? 64였던 거죠. 그래서 이건 64. 표본 평균은 122. 2개를 더하래요. 186.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몇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5분의 1, 질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을 한대요.
그 처음에 120점에 시작해서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이기면 3점을 얻고 지면 2점을 얻는데요. 그리고 100번 후에 A 점수가 요구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로 한번 구해보래요. 각 게임의 결과는 서로 독립이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동일한 시행을 100번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이길 확률을 기준으로 삼으면, 요거를 확률로 삼으면 얘가 시행의 횟수, 이게 뭐예요? 이항분포죠. 이항분포죠.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니까 서로 독립. 그래서 100번 n p 지금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행에 대한 거를. 그럼 이걸로 뭐를 정규분포화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np 곱하면 20이고 반대 확률 5분의 4고 16, 즉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얘가 뭐예요? 여기에서 얘는 100번 중에서 5분의 1 곱했으니까 평균적으로 20번 이긴단 말이에요. 번, 이기는 횟수가 되는 거죠. 변수가. 이 분포는. 편차는 4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점수로 변수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변수가 횟수였는데 얘는 점수가 됐단 말이에요. 변수를 잘 조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횟수를 x라는 변수로 잡으면은 점수는 새로운 변수를 가져오는 거죠.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한 변수랑 x의 관계를 밝히면 얘는 처음 몇 점에서 120점에서 기본 점수를 시작했다. 120 기본 점수 있고, 그리고 이길 횟수 x번만큼은 3점을 얻는데요. 3점을 얻고, 그럼 2점을 잃는데요. 빼기. 근데 중요한 횟수는 이거 100번 시행했죠. 100번 중에서 x분을 뺀 만큼이겠죠. 이길 횟수만큼 뺀. 요게 진 횟수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5x 빼기 80이죠. 그래서 xy 변수의 관계는 이렇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예일 확률 여기서 한번 써보면 p 10점 이상 그리고 점수가 40점 이하일 지금 얘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p 변수를 x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지. x에 대한 정규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5x 빼기 80 그리고 요거는 40. 그 여기 80을 넘기고 각각 5로 나눠주겠죠. 그럼 90을 5로 나누는 거니까 18 x 120을 5로 나누는 거니까 24집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걸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18 빼기 20 표준 편차 4 변수는 g로 변하는 거고, 24 빼기 20 나누기 4 지금 이렇게. 그럼 얘는 p 마이너스 2분의 1 g 1 지금 이렇게인데 얘는 그냥 요거 두 개 더한다는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0, 편차가 2인 정규분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한번 적어 놓으면 평균이 40이고 편차가 2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400개의 물건 중에서 무게가 40 이상 41인 물건이 예일 확률을 한번 구해요. 여기 좀 변수가 여러 개가 좀 섞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잘 따라와 보면 우선 얘는 무게에 대한 분포잖아요. 무게에 대한 분포는 얘죠. 그래서 처음에 요 분포를 가지고 요 확률을 하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공장에서 무게를 한 개를 깠을 때 얘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게가 이 거인 확률을 하나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서 평균 빼면은 0이니까 이렇게 얘는 지고 41 빼기 평균 나누기 2를 하면은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건 이거죠. 이거 0.2. 그래서 이 확률은 0.2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공장을 생산하는 무게가 여기 들어올 확률에 이제 하나를 깠을 때 그게 5분의 1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400개를 깠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예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죠. 똑같은 거를 400번 깠단 말이에요. 확률이 5분의 1짜리를. 그럼 얘를 정규분포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80이고 반대 확률 5분의 4 곱 64니까 8이 제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얘는 개수에 대한 분포란 말이에요. 얘는 무게에 대한 분포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72개 이상, 그리고 변수를 바꿔서 개수가 96개 지금 이렇게 이래죠. 그리고 그 변수는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또 시키는 거죠. 72 빼기 80 나누기 8. 변수는 지고 96 빼기 80 나누기 8. 그럼 얘는 p 마이너스 1부터 g는 2까지. 그럼 이거는 결국 얘에 더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0.83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의 10인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그럼 이 정규분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됐나요? 확률 변수 x고 평균은 10이고, 그럼 그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개수인데 얘는 5에서 8까지래요. 만약에 5가 여기 있다면 8은 여기 있으니까 요 확률 넓이만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간격이 3이죠. 여기서 이거 빼면. 그럼 똑같은 간격이고 A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확률이 얘보다 낮거나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넓이는 얘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요게 더 생기니까 큰 게 더. 이해됐나요? 그럼 쭉쭉쭉쭉쭉 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그쵸, 대칭이 되는 거를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는 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동하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13 더하기 A가 요거보다 같거나 크면 되잖아요. 맞죠? 같거나 이렇게 커지는 거가 지금 이렇게 가서, 그럼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그렇죠. 요게 될 때가 마지막인 거죠. 12보다 더 커지면 안 되잖아요, 요게. 이랬죠. 12까지. 요 부등식을 푸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부터 A는 빼기 1까지. 여기엔 정수 몇 개? 8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무게, 한 개의 무게는 정규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공장을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개의 무게 총합이 얘일 확률이 얘래요.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해석해보면 어떤 공장에서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지금 이렇게 있겠죠. 그 추출한 표본을 16개 뽑은 거잖아요. 그거의 총합이 얘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얘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뽑았으니까 표본 평균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수를. 맞죠? 뽑은 변수들의 평균이고 무게의 총합이잖아요. 평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16을 곱하면 총합이 되는 거죠. 평균 곱하기 전체 개수니까. 이게 1600 이상일 확률, 얘가 0.98제 얘를 해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맞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P 표본 평균이 100 이상일 확률이 0.98이란 말이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은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10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중요한 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럼 루트 n은 4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0.98이란 말이에요. 이랬죠. 그럼 이렇게 이제 끝났고, 두 번째는 임의로 택한 한 개의 무게래요. 그럼 임의로 택한 한 개는 요거는 이렇게 따로 표시하면 P 한 개죠, 한 개. 얘가 10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표준화 시키면 변수는 G 100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얘를 구하란 말인데, 이 모양이 요 그대로잖아요. 그럼 얘를 좀 해석하면 요거 번분수 정리하면 4가 이렇게 올라갈 거죠. 그게 0.98이래요. 그럼 여기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변수 G축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겠죠. 어떤 변수보다 같거나 큰 게 확률 0.98이라면 여기서 겠죠. 그 변수는 여기. 그래야 여기 해당하는 확률이 0.98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긴 0.5고 여긴 0.48이 나야 되는 거죠. 0.48이니까
이 확률이 0.48이 나오려면 2. 여기는 얼마였던 거예요? 빼기 2였단 말이에요, 변수가. 즉, 이 변수값 자체가 빼기 2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이렇게 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시그마 분의 4의 번분수 계산한 거, 얘가 빼기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잖아요. 변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은 여기죠, 여기. 그럼 0에서 0.5까지가 0.2 확률, 요 0.2. 우리가 찾는 이 확률은 얼마? 0.3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2부터 20까지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두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n 이하의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그리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얘잖아요. 이거 곱하기 요 개별 사건의 확률 곱이 요 곱사건 확률과 같아지는 n을 찾으라 이 말이고, 그리고 n 이하의 짝수가 적힌 카드인데 그럼 얘가 짝인지 홀인지에 따라서 갈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이라고 나누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요 세 개의 확률을 다 구해서 같아진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짝수가 있는데 그거 이하의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 얼마요? 반드시 2분의 1이죠. 짝수가 있고 어떤 짝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6이면은 이거 이하수의 짝수는 절반이잖아요. 2분의 1. 이랬죠. 그리고 이거는 짝수에 약수가 적힌 어떤 확률이 있고, 그리고 얘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짝수 중에서 약수가 있고 그 약수가 짝수계인 확률인데 이거 두 개 곱한 거의 절반이잖아요. 약수가 그럼 절반으로 줄어든 걸 찾는 거죠. 즉 이거를 토탈해서 얘가 P라면은 얘가 2분의 1 P가 되는 거고, 그럼 약수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맞죠? 약수가 P인 확률인데 얘랑 곱한 거랑 같아지니까. 그럼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게 절반인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짝수를 일단 다 나열해보면 2, 4, 6, 8, 10, 그 다음에 12, 14, 16, 18, 20이 있고, 이 중에서 약수인 짝수의 개수가 절반인 거를 찾는 거죠. 2 되죠. 1, 2니까. 얘는 안 되죠. 1, 2, 4니까 짝수가 두 개잖아요. 얘는 소인수분하면 2, 3이니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2, 4, 8 안 되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5니까 여기 총 4개의 약수 중에서 2,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안 되죠. 2곱 곱하기 3이잖아요. 이해죠? 그럼 얘는 3이 6개 중에서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걸 보자면 얘는 절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얘는 안 되는 거고. 이게 2, 7에 14니까 16은 2의 4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안 되죠. 약수의 개수가 절반이 되는 게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게 절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8은 이거 소인수분하면은 2 곱하기 3이 얘 되는 거죠. 맞아, 여기 1이니까 총 6개 중에서 2, 그다음에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총 3개니까 되는 거고, 이해 안 되는 거죠. 얘도 이게 제곱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짝수기가 있으니까. 맞아, 총 6개 중에서 얘는 2 하나일 때 2개, 2 제곱일 때 2개, 총 4개니까 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수일 때 될 수 있는 건 얘네들이고, 근데 홀수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는 계산 안 해봐도 되는 거죠. 왜? 어떤 홀수 이하의 약짝수가 적힌 카드를 보면 사건을 구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수의 약수가 적힌 확률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홀수 이하의 짝수, 홀수의 약수,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은 0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해가 되죠? 즉 어떤 홀수 이하의 짝수들은 있을 거고 홀수의 약수도 있을 거라면 얘 확률 두 개 존재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거. 홀수 이하의 짝수이면서 홀수의 약수는 무조건 홀이잖아요. 공통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얘네들이고 얘네들 다 더하래요. 두 개 더하면 20, 두 개 더하면은 요 20, 20, 40, 50. 정답은 얼마? 50.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 P가 있대요. 한 개 동전과 한 개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한 개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x방일만큼, 뒷면이 나오면 x-1만큼, 주사위의 눈이 2 이하이면 y방일만큼, 3 이상이면 -1만큼 이동한대요. 그리고 4번 반복할 때 4번의 시행 동안 점 P가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0,2일 확률은, 그럼 여기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요렇게 있고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0,2 여기에 도달할 확률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도달하고 얘를 4번 시행했을 때 일단 x 방향부터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x 방향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두 번 나르잖아요. x가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두 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 아래에 대한 거를 조달하면은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걸 해석하면은 어떻게 횟수만 따지면은 위로 3번, 아래로 1번, 지금 이렇게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다시 나중에 해석하고 일단 요렇게 돼야 되고, 그럼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확률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나타내는 걸 조사하면 요 확률은 2분의 1 각각 다 2분의 1이니까 4제곱이고, 그리고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죠. 이제 4C2 그 전체는 6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얘도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얼마?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입니다. 2 이하이면 그럼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이 3번 나오고 3분의 2 내려가는 건 한 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배열하는 건 4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확률은 그냥 이걸 다 곱하는 거잖아요. 횟수 6, 4, 24를 곱하고 2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3제곱, 3분의 2의 1제곱을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 24개의 경우의 수에서 안 된 횟수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것 중에서. 이랬죠? 그래서 나열하는 거를 이제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시행을 끝나고는 원점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죠? 여기에 돌아오려면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행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두 번째 시행이 끝났을 때, 첫 번째 시행을 끝나고 이게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고, 두 번째를 갔다가 올 수 있고, 세 번째도 안 되죠. 세 번을 하면은 이게 둘 다 0,0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세 번 하면은. 네 번째는 여기 도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두 번의 시행이 끝나고 여기에 다시 되돌아올 횟수, 이거를 나열할 횟수를 구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 시행해서 다시 여기 도달하려면 이거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고, 한 번 한 번 얘도 이렇게 한 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네 번의 시행이니까 여기 다 배열되는 거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게 여기 24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얘는 상관없이 배열하는 거 두 가지, 얘도 위아래 상관없이 배열하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두 개 남았잖아요. 그거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남은 거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위 맞죠? 한 가지. 그래서 총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4, 2, 8일 말이에요. 8개. 그럼 두 번 시행 끝나고 여기에 돌아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8개. 이 24개 중에서. 그래서 여기 8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요거 16이잖아요. 이게 다 약분되네요. 그래서 얘죠. 81분의 2. 정답은 81분의 2.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자연수 m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확률 밀도 함수가 있대요.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 그려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정규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 gx는 얘래요. 그리고 자연수에서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뭐 이거를 쭉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평균이 지금 얼마짜리? m짜리였고 이게 y는 fx 함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gx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5를 기준으로 잘리셨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5라면은 5보다 작은 데까지는 fx란 말이에요. 근데 5보다 가까우면 얘인데 얘는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빼기 x-10.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빼기 10은 나중에 생각하면 이거를 마이너스 x제곱 y축 대칭 이동한 거죠. 그 y축 대칭 이동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y축 대칭 이동하고 됐나요? 그걸 10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빼기 5고 10만큼이면 딱 여기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했죠? 그럼 이게 여기 붙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칭으로 이해됐나요? 아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5라면은 이렇게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이렇게 붙는 거니까 이게 gx 개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5가 여기라면 그래서 5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면 그때 gx는 같은 원리로 요 그대로 따오고 대칭으로 이렇게 접는 함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y는 gx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면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실근의 개수인데 근데 만약에 얘라면은 얘네들은 여기 함수 값을 만든 상수함잖아요. 여기가 1이니까 5니까 1이니까 A1은 G1과 얘가 만나고 두 개죠. 많아봐야 두 개란 말이에요. 많아봐야 9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케이스는 성립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래죠. 그럼 얘 중에서 A5는 G5는 얘잖아요. 이걸 상수함수로 만드는 거죠. 몇 개서 만나요? 3개서 만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얘는 3이고 2개 더해서 9래요. 그러면 여기 얘인데 핵심이 1에서 5까지 5에서 9까지 똑같잖아요. 간격이 맞죠? 그리고 이 모양은 5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9는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칭으로 이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 똑같은 값이니까 3,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항하면 6이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은 3개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9고 지금 여기가 1이 되는 지금 이러한 그림이 나야 된단 말이죠. 맞죠? 여기 11 넣으면 G1이랑 요 fx랑 만나는 거 3개 요것도 3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평균 이거 두 개의 중점이 평균이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m은 얼마였던 거? 이거 3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 얘는 7이었던 거죠. 요것도 5, 9의 평균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얘랑 x, y축 x축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7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확률을 구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란 말이에요. 여기 요 부분 이래죠. 이 확률 값을 뭐를 이용하여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래.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그럼 얘네들을 각각 변수를 g로 바꿔서 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 확률 여기 0에서 3까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0부터 3까지는 확률을 하나 구하고 더하기 두 번째는 이거 똑같은 기식가 2배 하면 되겠죠. 2배에 3에서 5까지를 표준화시켜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각각 확률 값이니까 그럼 P 이거 표준화시키면은 이 분포의 평균이 3이니까 0 빼기 3 표준 편차는 2네요. 맞죠? 요걸 제곱하는 거니까 2 x 3 빼기 3 2 더하기 2배에 P 3 빼기 3 2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변수는 g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g. 그리고 얘는 5 빼기 3 나누기 2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얘는 p 마이너스 1.5부터 g가 0까지 더하기 2 p 0부터 g가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5까지는 그냥 요거고 대칭이니까 다 알죠? 그다음 0에서 1까지는 요거잖아요. 요거 2배 한 거. 그래서 요거 값 계산한 거는 0.43 더하기 0.35의 2배 0.7 계산하면은 1.13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 있고 비어있는 상자 1개가 있대요. 그 1개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간 하는데, 주사위를 넣어서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은 흰 공 2개를 넣고,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면 이건 P, 즉 3분의 1 이렇게 넣고, 3의 배수가 아니면은 검은 공 1개를 넣는데요. 그래서 검은 공을 넣을 확률은 반대 확률이니까 3분의 2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반복했을 때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자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분색스럽으로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시행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4보다 크거나 같도록 할 때를 쭉 써보는 거잖아요. 이래죠. 그럼 첫 번째는 여기 P 확률, 즉 2개를 넣는 거죠. 여기는 맞죠? 첫 번째 P, 두 번째 P 하면 끝난 거잖아요. 4보다 같을 때. 그러면 그때 상자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인데, 이때 상자에 들어오고 있는 검은 공의 개수는 얼마예요? 빵개죠, 빵개. 그래서 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변수 x가 되는 거죠. 이래죠. 그리고 두 번에서 끝났고, 그럼 여기 이제 한 번으로 내려가는 거죠. 요거일 때. 그래서 여기 P, 그럼 여기까지 3개 넣은 거잖아요. 검은 공 1개, 흰 공 2개니까. 그럼 이때 P에 2개 더 넣어서 끝낼 수 있고, 혹은 여기서 Q, 그 다음에 여기서 Q 해도 이랬죠. 2, 1, 1이니까 끝난 거잖아요, 지금. 이랬죠. 그럼 이때 들어가 있는 검은 공의 개수는 얘는 1개고 얘는 2개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끝났죠. 처음에 흰 공 2개를 넣으면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 검은 공 1개를 넣었다면, 맞죠? 그럼 연달아서 흰 거 2개, 흰 거 2개 넣으면 끝나는 거죠. 3,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1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맞나요? 그러면 요거일 때 이렇게 하면 3개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때 검은 공은 2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거 넣고 검은 공 넣고 2개, 그 다음에 흰 거 1개 넣으면 되겠죠. 4개에서 끝냈고 검은 공은 2개가 되는 거고. 이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검은 공이 3개가 연달아 들어오고 네 번째 흰 공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1, 1, 1, 3, 요 5, 좀 5개에서 끝냈고 요때 3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4개, 요게 이제 끝이잖아요. 케이스를 쭉 분류했을 때. 이해됐나요? 그럼 이 변수고 확률은 이거 곱으로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확률을 곱하면 P 3분의 1 제곱이니까 요 확률은 9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처음에 3분의 1, 얘 3분의 2, 요거 3분의 1이니까 27분의 2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이거 3, 3, 3, 27분의 2가 2개니까 4. 그럼 요것도 Q가 1개니까 27분의 2, 얘는 Q가 2개니까 27분의 4, 얘도 27분의 4, 그럼 얘는 81분의 Q가 되니까 8, 얘는 81분의 16,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랬죠? 그럼 이걸로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은 자리가 조금 빠듯할 것 같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조금 치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수, 그 다음에 여기에 확률값, 지금 이제 이렇게 있겠죠? 변수가 될 경우는 0, 1, 2, 3, 4,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1, 2, 3, 4 지금 이렇게 있고 0일 확률은 9분의 1이죠. 근데 이거 다 81로 통분을 해야 되고 얘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81로 통분해서 정리하면은 얘는 81분의 9가 되는 거고 변수가 된 건 요거 두 개잖아요. 27분의 4 그러면 요거 하면은 27분의 12 죄송합니다. 81분의 12 2인 거는 요거 12 곱하기 3이니까 이거 36이고 얘는 8이고 얘는 16이잖아요. 맞게 구했으면 확률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다 더해보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 더하면은 요 20이죠. 요거 하면 52 9 81분의 81 딱 나오네요. 그럼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고 그러면은 81 2x 더하기 2 그러면 평균 얘를 한번 구해주면 얘는 변수랑 평균 확률을 다 곱해서 하는 거니까 81분의 요거 하면은 0 요거 하면 12 요거 하면 72 38에 24 그 다음에 6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81분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더하면 88 두 개 더하면은 160 12 172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2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172 더하기 2 그래서 정답은 얼마? 174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주머니 A에는 1, 1, 2, 3, 4의 숫자가 하나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고 B에는 2, 3, 3, 4, 5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갑은 A에서 을은 B에서 하나씩 꺼내서 두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 후 넣는 시행을 10번 반복. 갑, 을 두 사람이 공을 꺼냈을 때 K번째 나오는 숫자를 AK, BK라면 얘가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10개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 한 개의 덩어리가 홀짝이 될 확률을 구하면은 갑이 한 번 뽑아서 홀수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고 을이 한 번 뽑아서 홀수가 날 확률도 5분의 3이잖아요. 호비는 반드시 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뽑아서 홀수가 될 확률을 피하라 그러면 걔는 그냥 25분의 9란 말이에요. 이해죠? 5분의 3 곱하기 5, 3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10번 해서 더한 값이 홀수래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P가 홀수번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홀수번 더한 게 홀수니까. 맞나요? 그럼 써보면은 만약에 독립식이잖아요. 여러 번 시행을 똑같은 확률로 반복했으니까 얘가 한 번 나왔을 때 반대 확률은 9번 나와야 되고 순서 독립식이니까 10시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홀수번 나올 때 다음 홀수번 얘잖아요. 25분의 9의 3번 반대 확률이 7번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으로 10시 9에 25분의 9의 확률이 9번 반대 확률이 한번 요 확률을 찾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됐나요? 지금 이걸 찾는 건데 홀수번, 짝수번이 반복돼서 나오고 독립시행의 식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얘 홀수번만 더하는 거는 25분의 9 더하기 25분의 16을 10제곱해서 이거를 전개하면은 처음에 10시 0 25분의 9의 0제곱 25분의 16의 9제곱 더하기 10시 1 요거는 0번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잠시만요. 요거 제가 요거 10이죠. 10 25분의 16의 9제곱 쭉 가서 10시 9에 25분의 9 죄송합니다. 자리가 부족하니까 15로 끝내는 걸로 9의 10제곱 25분의 16의 빵제곱 이렇게 나와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짝수 번째를 다 빼내야 되잖아, 얘를.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래서 여기를 빼기로 나타내서 전개를 한 게 있겠죠. 25분의 9 빼기 25분의 16을 10제곱을 한 거를 생각해보면은 10C0 25분의 9 0제곱 25분의 16의 10제곱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얘가 홀수번 오는 거는 부가 빼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빼기를 홀수가 나니까. 맞죠? 그래서 빼기를 이렇게 바로 뺄 수 있겠죠. 10C1 25분의 9의 1제곱 25분의 16의 9제곱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쭉 가는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짝수 번지를 다 빼는 거니까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1이고 1 빼기 얘는 마이너스 25, 7인데 짝수 번제곱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25분의 7의 10제곱이랑 같은 거죠. 하면은 이 짝수 번째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홀수 번째들 이 두 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지금 이 확률이죠. 이 확률. 그럼 얘는 이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5분의 7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얘래요. 그래서 얘 P는 얼마? 25분의 7이 된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으로 표시될 때 얘랑 얘를 구해버려요. 얘는 뭐요?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그 변수가 0부터 3까지 다 들어가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보잖아요. 이런 걸 이항분포라 그러는 거죠. 시행의 횟수 30번 그리고 변수에 대한 확률은 얼마? 4분의 1쯤 이러한 분포가 있는 거고, 그럼 얘를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잖아요. n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그때 평균은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5가 되는 거고, 분산은 요게 반대 확률 4분의 3하고 곱한 거니까 8분의 45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얘는 분산을 구하는 식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제평평제.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평균의 제곱에 의하여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결국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한 걸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산은 8분의 45에 평균 얘죠. 이거 제곱하면 4분의 225가 되는 거고, 그럼 8분의 450에 요거 더하면은 495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요거 구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 1-2x에는 표준피사는 더하기 빼기 떼내고 얘는 절대값 씌워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이 시그마 x랑 같은 거죠. 그러면 두 배에 표준표적이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2 루트 2, 3 루트 5 이렇게 되고 약분하고 루트 2 루트 2를 곱해주면 2분의 3 루트 10인 거죠. 그 정답은 요거 x제곱의 평균 그리고 분산은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 정균보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한대요. 99%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L1, 알파 퍼센트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 L2일 때 다음을 구하면, 그러면 첫 번째 L1 신뢰 구간의 길이부터 구하면 얘는 2배의 K 99%일 때 신뢰 계수는 요 확률을 2배 하면은 0.99잖아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 2.58 마이너스 2.58까지 이렇게 된 확률, 그게 이제 신뢰도가 되는 거죠. 99% 확률 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루트 씌운 거 시그마 표준 편차 요거의 루트 씌운 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계산하면 요거 10분의 5 2분되니까 다 약분되네요. 얼마? 2.58. 그래서 L1은 2.5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58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다음을 만족한대요. 그러면은 L2는 3분의 2 L1이고, 그럼 3분의 2 곱하기 2.58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으로 나누면은 3, 8에 24, 6, 0.86 곱하기 2, 그러면 1.72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72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얘도 실내 구간의 시계에서 2 곱하기 먼지 보는 실내 계수, 그리고 루트 n분의 똑같이 시그마는 5가 되는 거죠. 똑같이 모평균 표본의 크기 변함이 없으니까 5, 그냥 이 값 자체가 1.72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계수가 1.72가 될 때 0.455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신뢰도 즉 확률이죠. 그럼 여기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K가 1.72일 때 신뢰도는 여기 1.7이고 여기 반대도 마이너스 1.72가 있으니까 0.455, 얘도 0.455, 요거 두 개 더한 게 신뢰도 즉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얼마요? 0.91이죠. 그러니까 알파는 퍼센트 얼마? 91%. 정답은 9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게임을 한대요. 그림과 찬변의 길이 1인 정삼각형에 여기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동전 한 켠에서 앞면이 나오면 2개, 뒷면이 나오면 1만큼 간대요. 그 동전 한 개를 6번 던진대요. 그리고 B에 도착하면 끝난대요. 그리고 B가 아닌 다른 데면 지고, 이러한 게임을 요만큼 반복했대. 우리는 요거를 만족할 확률을 P를 하나 구해야 되는 거죠, 우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했잖아요. N 횟수를. 독립시행이죠. 그럼 이 시행 자체가 이항 분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 있죠? 그때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니까 결국 256P. 우리는 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56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서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개를 가는 거죠. 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할게요. 양의 방향. 그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번이라 그러면 x번. 그러면 뒤로 가는 횟수는 얘를 몇 번? 6번 던지는 거잖아요. 6 마이너스 x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이동한 거리는 앞면이 나오면 이만큼이니까 2x, 뒷면에 나오면 1만큼이니까 6 마이너스 x, 얘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면은 x 더하기 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6번씩에서 이동 거리는 얘인데 B에 도착하려면 여기 3의 배수만큼 돌고 한 개 더 가는 거잖아요. 즉 얘가 3K 더하기 이러한 형태가 나도록 하는 X를 다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한 번. 맞죠? 여기 3의 배수에다 1 더한 거고 2는 안 되죠. 3의 배수의 2배니까 3 안 되고 4 되는 거네요. 5 안 되고 6 안 되는 거죠. 나머지니까. 그러면은 6번 시행 중에서 동전 던지는 게 앞면이 한 번, 뒷면에 5번 나오거나 4번, 2번 나오거나 그걸 이제 P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얘가 1인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또 독립시행이죠. 6번 중에 한 번, 동전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5번 나온 확률일 거고, 두 번째, 앞면이 4번 나올 때, 그럼 6번 중에서 4번은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64분의 6이고 얘는 64분의 15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얘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는 2개 더하는 거니까 64분의 21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럼 이제 EX는 256이 얘를 곱하면은 4 약분되면, 그리고 21 곱하면 84. 그래서 정답은 얼마? 8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1번. 주머니에 0246이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4개가 들어있대요. 여기서 한 개를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하고, 얘를 반복해서 평균을 구했대요.
그게 얘랑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한 번 시행해서 모집단이 있으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언행 공이 0, 2, 4, 6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확률은 각각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왜 구하냐 그러면은 모집단의 정보를 이 3번 반복한 거에 평균을 단해서 이거에 대한 표를 구한 다음 확률을 구해서 분산을 구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모집단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3번 반복했단 말은 표본의 크기가 3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거의 평균에 대한 변수니까 3번 뽑은 거니까. 그럼 얘는 n분의 얘랑 같은 거죠. 즉 3분의 모분산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집단에 대한 정보 분산을 이용해서 요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개별 확률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라고 생각하고 요 2가 들어올 경우를 구하면은 그럼 3번 뽑아서 평균이 2인 거는 3번의 합이 얼마? 6이 되는 거죠. 3번 시행했으니까. 그럼 3번 시행해서 6이 될 거는 첫 번째 6, 0, 0이 나오면 되고 두 번째는 4, 2, 0이 나오면 되고 세 번째는 또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 게 2, 2, 2 지금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개별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은 첫 번째 6이 나올 확률 4분의 1 0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 0이 나올 확률 4분의 1인데 얘네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이게 나오죠. 이 독립식 확률이랑 같은 원리죠. 3이죠 3. 그래서 64분의 3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 확률이 다 똑같은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인데 얘를 배열하는 것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3번 반복했으니까 64분의 6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개 6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표본의 평균이 2인 3번 시행해서의 확률은 요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64분의 10, 32분의 5라는 걸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분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재평평제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2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이니까 요거 제곱해서 다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4 더하기 16 더하기 36에 빼기 평균은 요거 곱하는 거잖아요. 4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6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맞나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요거 두 개 나오면 20, 56, 이거 14네요. 빼기 요거 계산하면 12니까 3의 제곱 9. 그래서 모분산이 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얘는 3분의 5가 되는 거죠. n분의 분산. 됐죠? 그 정답은 순서대로 32분의 5 얘 하나랑 두 번째는 3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